안녕하세요. 청춘 인문 논장판의 심사위원을 맡은 김인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문학을 왜 배워야 할까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면서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나만의 것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 역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인문학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인문학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사 김정희를 따라 떠나는 인문기행입니다. 200년 전 남한의 길을 만들었던 추사 김정희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누구일까? 추사 김정희의 가문, 추사 김정희의 생애,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여러 공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누구일까요? 추사 김정희는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 사망했습니다. 호는 추사, 완당 등 다양한 호를 사용했고요. 본가는 경주 김씨입니다. 주요 관직은 병조참판,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완도와 부리선란도, 판전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추사 김정희는 서예가, 문인화가, 금속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를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추사체의 창시자이자 서예가, 두 번째는 세안도로 대표되는 문인화가, 세 번째는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금속학자, 네 번째는 조청 문화교류를 이끈 실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누구일까요? 추사 김정희는 당대 여러 분야에 두루 능통했던 학자 관료이자 예술가로서 조선 후기 문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가 다재다능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200년 전 김정희의 삶을 생생하게 조명해 봅니다. 오늘은 김정희의 일생을 가계와 생애,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론의 명가, 경주 김씨 가문입니다. 김정희의 선대는 16세기 초반 김년이 서산 한다리 일대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문의 세거 기반을 마련합니다. 충청도는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고장입니다. 조선시대의 저명한 학자들을 배출한 곳이면서 고택과 서원 등 많은 유교 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도 잘 남아 있습니다. 이중환이 저술한 택리지에서도 충청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토지가 기름지고 평평하다. 대를 이어서 사는 사대부가 많다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여지도의 모습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선대는 바로 이곳 서산에서 처음 세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지도에 보이고 있는 대교라는 곳이 바로 그곳 위치입니다. 그 다음 지도는 호서지도의 모습인데요. 호서지도에 지금 대표적인 장소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태안, 아산, 천안, 공주 등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서산에서 예산으로 이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가문을 이루는 이 월성이 가문이 훗날 서산에서 예산 지역으로 이거를 하게 됩니다. 1732년 김한씨는 영조와 정빈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화순옹주와 혼인하면서 영조의 부마가 되었고 월성이에 봉해지게 됩니다. 김한씨는 김정희의 증조부가 됩니다. 영조실록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마라는 내용은 왕의 사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영조의 사위가 되면서 월성이 가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영조는 김한신에게 한양의 집과 충청도 예산의 별사전을 하사했는데요. 한양에 있는 집을 월성이궁이라고 불렸고 예산 별사전에는
고택과 묘역이 조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추사 김정희의 생애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김정희는 1786년 6월 3일 김노경과 기계유 씨 사이에서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정희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이 완당선생 전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는 친가뿐만이 아니라 외가인 기계유 씨 집안에서도 많은 명필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이는 모습은 아버지인 김노경이 쓴 한글 관찰과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는 어머니 기계유 씨가 쓴 한글 관찰의 모습입니다. 김정희는 8살 때 월성이 김한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큰아버지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가게 됐고 이후 월성이궁 집안의 종손으로서 가문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이는 가계도를 보면 김노경의 아들로 김정희가 첫째 아들로 태어난 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8살 때 이 월성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김정희는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희의 친동생들은 김명희와 김상희인데요. 이 김명희와 김상희 역시도 서예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이는 것은 김정희와 김명희가 함께 쓴 추천연벽의 모습과 그 다음에 김상희가 쓴 관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는 생부 김노경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의 안부를 자주 묻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노경 역시 답장을 보내 집안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초정 박제가를 통해서 평소 청나라의 문물을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1809년 24살 때 생원시에 급제했고 동지 겸 사은부사로 임명된 생부 김노경을 따라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청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자제군관은 외국에 보내는 사신을 수행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순조실록에 김노경이 부사로 임명된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는 청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인 조강, 완원, 옹방관과 교류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은 정치, 학문, 예술 분야에서 김정희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819년 문과에 급제한 김정희는 이후 설서, 검열, 규장각 대제 등을 역임했고 이후에 병조참판, 형족참판을 역임하게 됩니다. 아래 자료에서 김정희의 주요 관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가문은 안동김 씨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면서 가문이 화를 입게 됩니다. 1840년 제주도로, 그 다음에 1851년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가 되는데요. 1840년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그 배경은 1830년에 발생한 윤상도 옥사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사건이 재론되면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1851년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를 간 것은 1851년에 발생한 신해 조천이에서 권돈인의 배우로 지목을 당하게 됩니다. 해배 후에 과천에서 학문과 예술 활동에 전념하다가 1856년 70세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이는 모습은 과천 지역의 지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희와 관련된 공간들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공간은 총 4개의 공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양의 월성이궁과 예산의 추사고택, 제주도의 유배지, 과천의 과지초당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양에 있는 월성이궁입니다. 영조는 김한신과 화순홍주를 위해 한양의 적선방에 있는 집을 하사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영조의 잠저이자 화순홍주가 태어난 창의궁이 위치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적성방과 창의방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늘날의 지도를 좀 비교해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 예산의 추사고택입니다.
월성이 가문의 향저로 오늘날 충남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위치한 추사고택이 있습니다. 1977년에 일부 복원해서 안채, 사랑채, 문간채, 사당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는 추사고택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답사를 하면서 찍은 여러 사진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추사고택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사당의 모습도 방금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고택 주변에는 화순홍주의 홍문과 백송, 가문의 묘역, 추사기념관, 화엄사 등이 있습니다. 1758년 김한신이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화순홍주는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조는 화순홍주를 찾아 회유했지만 결국 곡기를 끄는 화순홍주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화순홍주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 영조실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직접 화순홍주를 찾아서 물을 한 모금 먹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화순홍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열녀를 기리기 위해서 열녀문을 내렸는데 화순홍주에게 열녀문을 내리자는 신하들의 주청에 대해서 영조는 효에 모자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걸 거부했습니다. 결국 화순홍주에 대한 홍문은 정조 때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사진은 화순홍주 홍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순홍주의 홍문이 갖는 의미는 최초의 왕실에 내려진 유일한 열녀문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고택 인근의 김은경의 묘와 김한신과 화순홍주의 합장묘, 김정희의 묘역이 위치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김은경의 묘역과 그 앞에 위치한 백송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금 김은경의 묘역 좀 가깝게 찍어본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김한신과 화순홍주의 합장묘의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는 추사 김정희의 묘역입니다. 그 옆에는 추사 기념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추사 기념관에는 2022년 7월 추사 기념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여러분이 좀 더 가깝게 추사 가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엄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화엄사는 이 월성이 가문의 원찰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만나볼 세 번째 공간은 추사의 유적지인 제주도입니다. 김정희는 1840년 윤상도 사건에 연루되어서 제주도 대정연에 위리안치되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멀고 험난했던 유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제주도였습니다. 지금 지도에 대정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의 모습이고요. 김정희가 동생 김명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유배지의 모습과 김정희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를 둘러치는 일이라는 내용이 문장 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위리안치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는 1840년부터 48년까지 약 9년간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기 수양과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세안도가 있습니다. 이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가 이상적에게 그려준 자료입니다. 과천의 과지초당은 1824년 김정희의 아버지인 김노경이 마련한 벼럽으로 인근에는 김노경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과천 시절 김정희는 관호, 노과, 병과 등의 과천 관련된 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는 과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불이선란도, 봉은사의 판전 등이 이 시기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봉은사 판전의 모습입니다. 이 봉은사 판전 내용에 보면 70일과 병중작이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71세 과천에서 병중에 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김정희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선문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추사 김정희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자료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해도 좋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좋다. 나라고 해도 나이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이다. 나이건 나 아니건 간에 나라고 말할 것은 없다. 과천 노인이 스스로 짓다. 이 내용을 통해서 노년의 추사 김정희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글씨는 아직 부족하지만 70년 동안 10개의 벼루를 밑창내고 1000자루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조선시대 때 천재라고 불렸던 추사 김정희가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을 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인문학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인문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